김스 푸드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 2018년 8월 19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산업기사 문제 중에 세 번째 과목 식품 가공학 부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유지는 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지방을 낮은 온도에 보관하게 되면 지방의 고체 부분이 서로 엉기게 됩니다. 따라서 추출한 유지를 미리 낮은 온도에 저장을 시키면서 엉길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해줘요. 이렇게 제거하는 공정을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탈산은 산을 제거해 주는 거니까 아니겠죠. 탈취는 냄새 제거해 주는 거, 탈색은 색소 성분을 제거해 주는 거죠. 자, 낮은 온도에서 저장을 해준대요. 뭐를 볼 수 있어요? 윈터리제이션, 윈터, 낮은 온도, 겨울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윈터리제이션이 미리 낮은 온도에 액체 상태 유지를 보관하면서 엉길 수 있는 고체 부분을 제거해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축육을 도살하기 전에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도살 전에 급수는 뭐죠? 물을 먹이는 거죠. 도살 전에 안정, 도살 전에 급식은 밥을 먹이는 거, 도살 전에 위생검사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하면 안 됩니다. 뭘 하면 안 되냐면 급식, 밥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도축 전에는 사료를 공급해주지 않고요. 급수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을 먹여야 더 좋은 고기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당연히 안정을 취해야겠고 위생검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도살 전에는 사료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유지의 정제 공정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제, 유지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과정이죠. 어떤 걸 제거해주나요? 불용물질 제거해줘야 되겠고요. 아까 봤듯이 탈산, 산성을 제거해줘야 되겠죠. 뭘로? 알칼리 물질로. 그리고 탈색해주고요. 뭘 해주면 안 되냐면 산화입니다. 유지의 산화는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죠. 정답은 4번, 산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버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버터는 뭔가요? 버터는 뭐에서부터 얻죠? 원유, 우유에서 얻죠. 우유에서 어떤 성분을 분리해서 얻어요? 유지방분, 지방분을 분리한 것 또는 이거를 발효시킨 것을 우리 버터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건 뭘 의미할까요? 이번에 나와 있는 식용 유지에 식품 첨가물을 가해서 가공성을 부여한 고체상의 거래요. 유지를 고체로 만든 거 이거 뭐라고 부르죠? 2번은 쇼트닝을 의미합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청국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청국장은 어때요? 굉장히 끈적끈적하죠. 청국장이 왜 끈적끈적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청국장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폴리펩타이드, 아미노산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고요. 이거랑 프럭탄이란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럭탄이 뭔가요? 뭐랑 비슷해요? 프럭토즈랑 비슷하죠. 프럭탄이라고 하는 물질은 프럭토즈가 여러 개 중합되어 있는 거, 프럭토즈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청국장은 이렇게 폴리펩타이드와 프럭탄, 프럭토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프럭탄이 끈적끈적한 점성을 부여해줍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프럭탄이 뭔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쌀의 도정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쌀을 나눌 수 있습니다. 도정을 안 한 건 뭐라고 불러요? 현미. 도정을 많이 한 건 백미라고 부릅니다. 도정을 한다는 건 깎아내는 거죠. 쌀에서 바깥쪽 부분을 깎아내는 겁니다. 깎아내지 않으면 현미고요. 깎아내면 백미죠. 이 깎아내는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겨층이라고 부릅니다. 이 겨층에 뭐가 많이 있냐면 섬유질, 단백질, 비타민이 많아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 뭘 먹으라 그래요? 현미를 먹으라고 하죠. 근데 현미를 먹으면 뭐가 안 좋아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겨층에 이런 영양 성분은 많지만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도정도가 높다는 건 현미를 얘기해요? 백미를 얘기해요? 백미를 얘기하는 거죠. 백미가 현미에 비해서 높아지는 건 뭔가요? 하나, 소화율이 높아집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에 있어서 정답률이 항상 낮아요. 계산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비중이 0.95래요. 비중이 0.95인데 비중은 뭘 의미하죠? 밀도를 의미하죠. 부피분의 질량을 의미합니다. 근데 액체가 몇 g이래요? 18g. 이거는 부피인가요? 질량인가요? g이니까 질량이겠죠. 질량이 18g이고 비중은 몇이래요? 0.95래요. 자, 부피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부피는 어떻게 나눠줘야 돼요?
부피는 비중분의 질량이 되겠죠. 아까 비중이 0.95였고 질량이 18g이었습니다. 정답은 18.9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풀이 과정에 집중해서 어떻게 계산식을 세울 수 있는지에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도 계산 문제네요. 계산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형분이 10%래요. 오렌지 주스가 전체 100kg입니다. 10%이기 때문에 고형분이 몇 킬로 들어있는 거예요? 10kg 들어있는 거죠. 얘를 농축시켜서 20%의 고형분 함유로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수분을 증발시켜요. 고형분은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증발시켜도 고형분의 함량은 10kg로 일정해요. 그럼 바뀌어야 되는 건 뭐예요? 전체 오렌지 주스의 양입니다. 얘가 몇 킬로로 바뀌어야 20%가 될까요? 100kg일 때 10kg 들어있으면 10%죠. 50kg로 바뀌면 20%가 될 거예요. 50kg 중에 10kg가 고용분이면 이건 그대로 있으니까 20%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오렌지 주스 100kg에서 수분을 빼서 50kg로 만들어야겠죠. 그럼 수분을 얼마나 증발시켜야겠어요? 100에서 50을 빼줘야 되니까 50kg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잼류의 가공에 필요한 성분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잼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해? 기본적으로 과일에 들어있는 팩틴이 필요하죠. 여기에 뭘 넣어줘요? 산과 당을 넣어주죠. 이 세 가지가 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팩틴과 당과 유기산 맞고요. 단백질은 잼류 가공 시 필요한 성분이 아닙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어패류의 선도, 얼마나 신선한지 판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이 어패류는 관능적인 방법으로 많이 판단을 해요. 관능적인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맛보거나 아니면 냄새를 맡거나 이런 걸로 확인하는 게 관능적인 방법이죠. 특히 어딜 많이 보냐? 물고기는 눈을 많이 보죠. 좀 오래된 생선은 어때요? 눈이 혼탁해집니다. 눈이 변해요. 하지만 이게 객관적인 방법인가요? 아닙니다. 객관적인 방법은 아니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현장에서 많이 이용하는 건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객관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2번의 설명을 보면 세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어패류에 부착한 세균수를 측정할 수 있죠. 다만 어디에서 시료를 채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휘발성 염기지수 함량을 많이 측정을 하고 이때 5에서 10mg 정도면 신선한 어육으로 보고요. 15에서 20 정도면 보통 신선하다. 그러니까 아주 신선하진 않지만 보통 신선하다고 보고, 그럼 신선하지 않은 건 어느 정도냐? 50mg 100g당 50mg 이상의 염기 질소 함량이 있으면 이거는 신선하지 않다고 봅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어육의 pH는 사후 강직이 일어나죠. 따라서 처음엔 내려갔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소세지 제조에 있어서 향신료 및 조미료 첨가할 때 필요한 기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차퍼는 뭐죠? 차퍼는 잘게 잘라주는 기계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사일런트 커터라고 하는 게 소세지를 세절시키고 유화시키는데 필요한 기계입니다. 세절 및 유화시키는데 필요한 기계로 원료육에 향신료나 조미료를 첨가해서 혼합시킬 때 필요한 기계가 사일런트 커터가 되겠습니다. 스타퍼는 뭐냐면 충진기로 우리 소세지는 어떻게 해요? 어떤 케이스에 충진시켜주죠. 케이스에 넣어줍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스타퍼가 되겠습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도 간단한 계산식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Q10이라고 하는 값입니다. Q10이라고 하는 값은 온도를 10도씨 올렸을 때 반응 속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의미합니다. 지금 Q10 밸류가 1.8이래요. 원래는 20도씨 저장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때 호흡량이 54인데 10도씨로 옮겼대요. 호흡이 더 많이 일어날까요? 적게 일어날까요?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호흡이 적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54보단 적은데 얼마나 적어졌냐를 구해야겠죠. 54를 뭘로 나눠줘야겠어요? Q10 밸류가 1.8이니까 1.8로 나눠줘야 됩니다. 나누면 정답은 4가지 중에 3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유지를 체유하는 과정에서 열 처리하는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지를 얻는 과정에서 열 처리 왜 할까요? 기본적으로 수분 함량을 조절하고요. 또
효소를 불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유리지방산이 생성되면은 유지의 품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죠. 유리지방산이 나오면 유지의 품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열 처리를 한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물엿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물엿은 뭐죠? 우리가 전분을 당화를 시킵니다. 전분을 잘게 잘라서 조금 더 작은 단위, 2당류로 만들어주는데, 물엿의 경우에는 어떻게 당화를 시키냐면 메가당, 말토즈 단위로 잘라줍니다. 우리 많이 비교했던 건 뭐예요? 물엿하고 비슷하게 액상과당이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뭐예요? 포도당과 과당 상태로 만들어줘서 단맛을 내는 게 액상과당이죠. 반면에 물엿의 경우엔 말토즈 단위로 잘라줘요. 자, 그런데 이 전분이 완전히 다 잘릴까요? 아니죠. 잘리다가 남는 물질도 있죠. 중간에 남는 물질을 덱스트린이라고 부릅니다. 즉 물엿은 말토즈, 메가당과 덱스트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단맛을 내는 건 뭐예요? 당연히 말토즈, 메가당이죠. 그러면 끈적끈적한 점성을 부여하는 건 뭘까요? 바로 덱스트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에 나와 있는 덱스트린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아까 나왔던 문제와 유사하게 어패류의 선도 판정의 지표 물질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건 뭐죠? 4번에 나와 있는 트리메틸아민입니다. TMA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어패류가 신선할 때는 TMAO라는 형태로 있다가 부패가 되면 TMA가 많이 생성이 되죠. 따라서 4번은 맞고요.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1번에 나와 있는 옥시미오글로빈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육류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고기의 신선도를 판단할 때 선명한 적색을 내게끔 하는 게 바로 옥시미오글로빈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치즈를 만들 때 응고시키기 위해 첨가해야 되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카제인은 뭐죠?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이고요. 염화나트륨은 소금이고, 스타터는 발효시킬 때 처음에 넣어주는 물질입니다. 치즈 관련된 효소 뭐 있었죠? 레닛.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젖음 세척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데 문제가 친절하진 않네요. 뭐를 세척하는지 물어보지 않고 단순히 젖음 세척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마차의 세척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가 친절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 채소나 과일을 세척하는데 관련된 부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은 혹시 관련돼서 내용을 아시는 분이 댓글을 통해서 또는 메일로 관련된 내용을 전송해 주시면 제가 추후에 추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낸 문제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고구마 전분을 제조하는데 석회를 처리합니다. 석회를 처리하는 이유는 고구마 안에 들어있는 팩틴지를 석회와 결합시켜서 침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팩틴질이 고구마 전분을 분리시키는데 방해를 시킬 수 있겠죠. 따라서 팩틴질을 없애고 싶어요. 팩틴질을 없애기 위해서 석회를 처리하는데 그럼 뭐가 좋아지겠어요? 수율이 증대하죠. 품질이 향상됩니다. 이물질은 제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를 통해서 석회를 통해서 부패를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통조림 연기 중에 금속 원형관의 호칭에서 401이라고 표시가 있는데 이 크기에서 401을 나타내는 건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는 밀리미터를 쓰겠지만 외국 기준으로 생각하면 정답은 3번 직경이 4와 16분의 1인치를 의미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요네즈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마요네즈는 뭘로 만들죠? 달걀의 노른자로 만듭니다. 달걀 노른자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레시틴이 많이 들어있죠. 이 레시틴은 뭐예요? 인지질 중 하나입니다. 인지질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어요? 소수성과 친수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로 사용될 수 있냐는 뜻이에요. 레시틴이 유화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화제는 뭐였어요? 기름과 물을 잘 섞어주는 물질. 마요네즈 제조 시에 기름과 물 성분, 친수성과 소수성을 잘 섞어줘야 되는데 이때 유화제 역할을 하는 건 달걀 노른자 안에 들어있는
레시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8년 8월 19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산업기사 문제 중에 식품 가공학 부분 같이 살펴봤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